역사 속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소중히 여겨진 슈퍼푸드인 꿀은 고대 그리스에서 신들의 먹거리로 불려졌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았습니다. 이 특별한 식품은 단맛을 지닌 설탕의 100% 달리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70%를 차지하며 나머지 30%는 비타민, 미네랄, 수분 등의 영양소로 가득하죠. 또한 술을 마신 후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꿀은 천연 항생제, 소화 촉진제, 피로 회복제와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꿀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면 꿀을 함께 섭취했을 때 그 효능이 증폭되는 3가지 음식 및 흡수율을 극대화시키는 레시피와 진짜 꿀을 고르는 팁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중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천연 항생제인 꿀마늘입니다. 마늘은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약해진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에 기인합니다. 이 특징인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항균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며 염증을 유발하는 대장균 및 곰팡이 같은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마늘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항암식품으로 선정한 만큼 간암, 폐암, 대장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 발생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늘은 건강에 매우 유익하지만 특유의 알싸함 때문에 많이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늘을 꿀과 함께 섭취하면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알싸움을 중화시켜주고 입과 위의 부담을 줄여줘서 꾸준한 섭취가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꿀 마늘의 마법은 맛과 향만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꿀 마늘이 같이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꿀 속의 티아민 성분과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이 만나면 강력한 피로 회복 성분인 알리티아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성분은 각각 단독으로 사용해도 훌륭하지만 티아민과 알리신이 결합하면 그들의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며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알리티아민은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종합 영양제 중에서 아로나민이라는 이름으로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리티아민 비타민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따라서 알리티아민이 원기 회복에 얼마나 유용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리티아민의 활용 범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 병원에서 혹은 스포츠 트레이닝 중에 마늘 주사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늘 주사는 특히 힘든 운동을 하는 스포츠 선수나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연예인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사에 포함된 프로알리티아민은 알리티아민의 생체 이용을 증진시킨 형태로 놀랍게도 비싼 영양제나 주사를 구입할 필요 없이 알리티아민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꿀마늘이며 꿀마늘은 구하기 쉽고 만들기도 간편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꿀마늘을 만들 준비물은 껍질을 깐 마늘, 꿀, 그리고 소독한 밀폐 용기로 단 3가지만 필요합니다. 이제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깐 마늘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체에 받친 후 물기를 닦아주세요. 다음으로 마늘을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10분간 쪄주시면 됩니다. 마늘을 찌게 되면 마늘의 매운맛이 줄어들어 먹기가 편해지며 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분간 찜한 후 불을 끄고 5분간 뜸을 들려주세요. 이제 마늘을 찐 물을 제거하고 마늘을 꺼내서 키친타월 위에 올려 마늘의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건조된 밀폐 용기에 마늘을 넣고 꿀을 넣어 마늘이 잠길 정도로 채워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꿀마늘은 풍부한 영양소와 피로 회복 성분을 함께 제공하는 건강한 간식이 될 것입니다. 만든 꿀마늘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숙성되므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늘 사이즈에 따라 섭취량이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5개 정도를 섭취하면 됩니다. 마늘을 모두 섭취한 후 남은 꿀은 요리에 사용하거나 꿀차로 마실 수 있어 그윽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경우 혈압 혹은 혈당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꿀마늘 섭취로 혈당 또는 혈압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쌀쌀한 계절에 기침과 감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두 번째로 소개되는 것은 밭에서 추출한 인삼으로 만든 무꿀즙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일교차가 크고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기관지 증상이 심화될 수 있는데
이럴 때 묵꿀즙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침과 감기, 특히 찐득한 가래는 기관지를 답답하게 만들어 숨쉬기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묵꿀즙을 한번 시도해 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묵꿀즙의 독특한 매운맛을 담당하는 시니그린 성분 덕분에 기관지 건강을 챙겨주는데, 이 시니그린은 혀를 약간 매울 수 있지만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몸 내에 들어간 시니그린 성분은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여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기관지 점막 표면에 달라붙어 있던 가래를 묽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가래가 묽어져 쉽게 뱉을 수 있어 호흡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묵꿀즙을 섭취하면 기관지 속의 세균을 제거하여 기침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질환이나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마른 기침으로 고통받는 경우 기침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묵꿀즙에 꿀을 섞어 만들어 며칠 동안 섭취하면 기침이 크게 개선되고 기관지가 회복됩니다. 무는 목의 통증을 완화하고 해열 작용을 하며, 꿀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통해 기침을 유발하는 세균을 제거하고 폐염증을 예방합니다. 감기약을 단순히 복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히스타민 성분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주 복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묵꿀즙은 자연요법으로 기침을 완화하고 기관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묵꿀즙은 약이 이미 증상이 발생한 후에 대처하는 것과 달리 기침과 가래를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묵꿀즙은 기관지 건강을 사전에 챙기고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한 잔씩 묵꿀즙을 섭취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묵꿀즙을 만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무와 꿀을 소독한 병을 준비한 다음 깨끗하게 씻은 무를 껍질 그대로 썰어주세요. 무 껍질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무 껍질에는 배의 10배나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의 별명 중 하나가 천연 비타민인 이유가 여기에 있을 정도입니다. 물을 열탕 한 병에 넣은 다음 무가 잠길 만큼 꿀을 부어주세요. 묵꿀즙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무와 꿀이 담긴 병에 이 꿀을 랩으로 꼼꼼히 봉해 주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무와 꿀이 함께 숙성되어 꿀이 무에 스며들고 무가 절여짐으로써 진한 묵꿀즙이 생깁니다. 묵꿀즙을 섭취할 때는 따뜻한 물에 한 티스푼씩 타서 마실 수도 있고, 묵꿀즙 자체를 한 티스푼씩 떠서 섭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 3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묵꿀즙은 기침과 가래 걱정뿐만 아니라 몸이 춥거나 오래된 염증으로 인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음식은 허니진저라떼입니다. 진저라떼는 생강을 뜻하는 진저와 이탈리아어로 우유를 뜻하는 라떼, 그리고 계피와 꿀을 섞어 만든 음료입니다. 진저라떼는 생강을 포함한 영양분과 고소한 맛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인기 있는 음료 중 하나입니다. 이 음료는 MBC의 한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이후 입소문이 떠서 많은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진저라떼의 인기 비결은 풍부한 영양분과 고소한 맛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과 계피는 둘 다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과 폐, 기관지와 같이 몸의 위쪽 부분을 지원하며 계피는 다리와 몸의 아래쪽 관절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진저라떼의 또 다른 장점은 우유와의 조화입니다. 우유는 칼슘과 트립토판 성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꿀과 결합하면 체내에서의 흡수율이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불면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저라떼의 효과는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계피와 꿀이 결합하여 관절염 완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에서 관절염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매일 아침 공복에 꿀과 계피 가루를 섞어 먹게 한 결과 단 일주일 만에 200명 중 73명의 통증이 개선되었으며 한 달이 지나면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어깨와 무릎 관절의 통증을 느끼는 경우 계피를 넣은 허니진저라떼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음료는 항산화 작용과 관절염 완화를 위한 다양한 효과를 제공하며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움직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진저라떼는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음료입니다. 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는 꿀, 우유, 생강, 계피, 가루 4가지뿐입니다. 여기서 우유를 섭취하면 탈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꿀과 함께 섭취하면
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걱정된다면 락토프리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진저라떼를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컵에 우유를 담고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정도 돌려 데웁니다. 데워진 우유에 생강청 한두 큰술과 꿀 한 큰술을 넣습니다. 계피 가루를 뿌려주면 진저라떼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든 진저라떼는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으며 건강에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음료입니다. 꿀을 선택할 때 꿀의 가격뿐만 아니라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꿀의 원료가 어떤 벌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천연벌꿀은 벌들이 자연에서 꽃의 꿀을 직접 수집하여 만든 것이며 인공적인 설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사양벌꿀은 인위적으로 설탕을 먹여 만든 것입니다. 천연벌꿀이 건강에 더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꿀의 품질은 생산자, 원산지, 그리고 생산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고품질 꿀은 깨끗하고 정제된 상태여야 하며 가능하면 지역 생산자가 생산한 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꿀을 선택할 때 천연벌꿀을 선호하고 원산지와 생산자 정보를 확인하여 고품질 꿀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꿀의 종류에 따라 맛과 특성이 다르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보약 음식 3가지는 천연 항생제인 꿀, 마늘, 밭에서 인삼으로 만든 무꿀즙, 그리고 허니진저 라떼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각자의 고유한 효능을 가지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꿀,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마늘의 항균 및 항균 작용을 높이며 병균 제거, 염증 억제, 암 예방 등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특이한 맛을 완화시켜 꾸준한 섭취를 촉진합니다. 무꿀즙무와 꿀이 함께 숙성되어 기침 및 가래를 완화하며 기관지 건강을 지원합니다. 무꿀즙은 감기 증상 완화와 염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허니진저, 라떼 진저, 우유, 계피, 그리고 꿀을 함께 섭취하면 체온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염 완화, 소화 개선,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을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이 3가지 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되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